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고려가요 중에서 이 서경별곡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서경별곡의 서경은 이제 평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평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서경별곡은 이제 고려가요에 속하죠. 고려 때 불리워진 노래가 바로 이제 고려가요 아닙니까? 고려가요인데 여기에 있는 어떤 시적인 화자는 당연히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이 질산배라는 말이 있죠. 거기 그 65페이지 고전의 이하 감상 교재 가지고 있으신 분은 65페이지에 여덟째 줄이네요. 여덟째 줄에 보시면 이 질산배라는 말이 있어요. 질산배 버리시고. 이 질산배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길산배죠, 길산배. 길쌈배를 버리고 이런 이야기거든요. 이 길쌈은 주로 여자들이 이렇게 하게 됐죠. 그래서 이제 길쌈은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65쪽에 그 밑에 나오는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드신 달,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기니따 낮을까, 끈이야 66쪽에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? 이거는 이제 정석가라는 작품에도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. 정석가에도 이 부분이 같이 나온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고려가요는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. 삼음보. 그래서 이 고려가요라고도 하고 고려소교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분연체라고 해서 연이 구분된다는 거죠. 이것과 반대되는 게 단연체입니다. 연이 하나만 있다. 자, 이런 대표적인 작품이 가시리가 있어요. 가시리. 그다음 두 번째 작품으로는 두 번째는 여음구라는 게 있죠. 후렴구죠. 후렴구. 후렴구. 아흐 동동다리 이런 거. 자,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삼음보 율격입니다. 삼음보 율격. 우리가 구슬이 바위에 디신다 이러면 삼음보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삼음보 율격이 많죠. 물론 삼음보가 아닌 이음보의 율격도 있겠지만 삼음보 율격이고요. 자, 이 서경별곡에 나온 시적 화자가 여자인데 우리가 가시리에 나오는 화자와 서경별곡에 있는 화자는 다르죠. 이 서경별곡의 이 화자는 투사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. 투사적 이미지. 당신이 날 떠나면 나는 길쌈배도 버리고 다 가겠다. 가시리라는 건 뭡니까? 상당히 여성적인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작품이 가시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내가 당신이 날 떠날 때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오신다. 그러니까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.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 정도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65페이지에 나오는 그 이연의 구슬이 바위의 지진들 이 끈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당신과 나의 믿음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제 뭡니까? 관계의 영속성 또는 불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우리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내용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제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3년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. 첫 번째는 우러금 존니노이다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슬이 바위에 드신달이라고 하는 연, 그 다음에 이제 대동강 너분디 몰라서라는 연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내적인 공간, 서경별곡의 내적 공간은 당연히 대동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대동강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이 대동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별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이게 이제 질산배라든가 또는 구슬이라든가 또는 3년에 나오는 건너편 꽃 같은 거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여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서경별곡은 님과 이별인데
이 남자와의 이별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결국 삶의 터전인 뭡니까? 질삼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. 이것을 버리고도,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직장이죠. 좋은 직장을 버리고라도 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어떤 애절한 그런 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뭐랄까요, 고려의 평민들이 이제 주로 불렀던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고려가요 속에서 그 뭡니까, 이 고려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런 맥락들을 잘 여러분이 그 의미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작품 그 서경별곡을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아주 좀 뭐랄까요, 좀 그 독특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내용들이,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작자가 당연히 이제 연대도 미상이고 이 작자도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작품은 이제 이 행을 이렇게 보면 1행부터 4행까지는 이제 어떤 이별을 아쉬워해요. 이별을 아쉬워하는 그런 이제 연모의 정이죠. 연모 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5행에서 8행까지는 이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죠.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,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9행에서 14행까지가 이제 떠나는 님에 대해서, 님에 대한 애원이라고 볼 수 있죠.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.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내용이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고려가요, 특히 이제 가시리는 뭐랄까요,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고 볼 수가 있죠. 적극적으로 거부. 그리고 이제 임과의 어떤 행복, 애정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3년에서는 뭡니까? 결국 떠나는 이미 대동강을 건너기만 하면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겠다. 다른 여인에게 정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대동강이라는 것은 물론 이별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 미지의 세계,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세계, 그러니까 이별의 강이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이 가시리와 서경별곡을 이제 본다면, 특히 이제 이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14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별을 거부해요. 그리고 현세지향적이죠. 그리고 상대방보다는 나를 중시하죠. 자기 중심적. 그런 이별가라고 볼 수 있겠고, 또 저돌적이죠. 또 직선적이죠. 자, 그러한 어떤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. 자, 근데 이제 이게 차이점이에요. 그러면 공통점 뭐냐? 이별을 다룬다는 거죠. 이별을 다루고, 또 삼음보고, 그 다음에 삼삼이조죠. 염구, 후렴구가 있고요. 연이 나눠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? 분연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적인 화자는 당연히 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서경별곡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서경별곡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